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Q&A 좀 중요한 질문이 들어와서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몇 가지 짚어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다룰 가치가 없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하나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가 이제 스파링 중심의 현대 스포츠화된 무도, 그러니까 이제 전통 무술에는 사실은 그 과정이 있었는데 총이 등장하면서, 총기류가 등장하면서 빠진 게 이제 스파링 중심의 교육 체계인데, 이제 전통 무술이 가지는 한계점이 지금 스파링 중심의 교육 체계가 없어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파링 중심 체계로 구축된 무술을 일단 베이스로 잡아가고 이제 전통 무술로 확장해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스파링 중심으로 한다는 게 이게 시합과는 또 다른 의미라고 들었다. 그래서 이 시합과 스파링의 상관관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지, 뭐 시합을 자주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스파링 중심으로만 했을 때 또 한계점은 없는 건지,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왜 제가 이제 이 질문 하신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도를 베이스로, 우리 칼리 오는 제자 같은데 코도가 베이스인 친구예요. 이제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 제가 볼 때는 그 김동현 씨 채널을 본 것 같은데, 종합격투기 이제 선수들이 이제 총기 앞에서 이제 막 대응하는 실험 같은 걸 뭔가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총을 들었을 때 또는 나이프를 들었을 때, 위협할 때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지, 종합격투기 기술로 뭔가 대응이 가능한지, 그렇게 이제 실험한 장면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그 김동현 씨 채널을 띄워가지고 자세히 촬영을 했는데 깜빡하고 안 올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분은 질문한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 너무 죄송하고, 제가 올렸는데 올린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안 올렸더라고. 그 동영상 촬영한 것도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깜빡한 것 같은데,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제 관련, 근데 이제 제가 국내 영상을 리뷰나 분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한 달이 걸쳐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술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최근에 질문이 이제 뭐 칼리라는 무술을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뭐 지도자 과정이 있느냐, 아니면 뭐 그 학과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거나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 칼리, 아르니스, 에스크리마 이런 무술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최근에 이제 횟수로 9년차, 이제 8년차 그러니까 칼리, 아르니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쓸 때 국내 협회 제일 컸던 협회가 칼리 아르니스라고 쓰는 바람에 칼리 아르니스가 된 건데, 저도 그렇게 표현할게요. 칼리 아르니스라는 무술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최근까지 그거를 지도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안에 기술 체계를 몇 가지를 따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이나 영상이 나오는 건 제가 이제 무술 경력이 이제 40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권이 어릴 때부터, 아주 8살 때부터 베이스로 시작이 됐고, 중간에 이제 태권도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검도를 한 20년 했고, 대한검도에, 검도. 거기는 풀스파링 위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배우고 깨달았던 거, 공방의 이치, 그거를 이제 칼리 아르니스라는 무술 자체는 스파링 중심의 무술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 전통 무술 개념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그쪽 안에서도 이제 막 장구류 착용하고 시합을 활성화시키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시합한 역사가. 그리고 지도자 과정도 전부 다 집체 교육식으로 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교육 체계 자체가 스파링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방의 이치를 몰라. 그쪽의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전혀 몰라요. 전혀. 그리고 맨손 무술을 베이스로 하다가 넘어온 케이스니까, 또 맨손 무술의 공방의 이치랑 또 도검류 공방의 이치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예. 본인들끼리 이제 시합 몇 번 하고 자기들끼리 상 주고는 이게 막 마치 뭐 펜싱이나 대한검도의 검도처럼 그런 걸로 홍보를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전혀 아니고 저는 전통적인 칼리 아르니스라는 무술 자체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예. 가지는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한 기술의 80%는 실제 스파링상 구현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제자들 가르치면서 지금 이제 8년차 동안 수련회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이에요 실제로. 그 전부터 알았는데 지도자 양성 과정 이수하고 제가 지도자 과정 양성 과정 이수할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려. 왜냐면 그분들 대부분이 도검류 스파링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루트 컴뱃 시스템에서 바스톤이나 나이프나 그 다음에 이제 소드 레슬링을 가르쳐 드리는 거 그 기술 체계가 어느 정도는 가미가 돼 있지만 그동안 제 무술 경력상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본업 쪽이 예방범죄학 분석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이라서 인적 자원 개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상관있지는 않아요. 그 기법 자체가 뭐 이건 칼리 아르니스야 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공통된 기술 체계로만 이제 공방의 이치를 수련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 채널에 보고 영상을 보고는 칼리 아르니스 체육관 소개해 주세요 해서 제가 예전에는 홍보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유파 불문하고 어느 단체도 좋고 어느 단체도 좋고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쪽에 집 근처에 혹시 그런 도장이 있으면 가보세요 하고 제가 아는 칼리 지도자분들한테 연결도 많이 시켜드렸는데 고마워하질 않아요. 고마워를 하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술 체계를 유튜브상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빼가 그냥 내가 뻔히 그 단체에서 다 수련도 하고 지도자 양성까지 다 하고 같이 수련했던 입장에서 본인들이 뭘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뻔히 다 아는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제가 수십 년간 수련하면서 공방의 이치,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의 도검류를 수련하면서 깨닫고 배우게 된 그 이제 깨달은 이치들을 녹여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얘기하는 걸 당당하게 빼가요. 자기들은 자기들 기술 유파 안에 기술이 뭔가 뭐 핵심적인 기술이 있을 것 같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모던 계열이나 전통 계열 다 그다음에 택티컬 계열 전부 다 해봤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어느 방식에서 어느 정도 수련하는가 그 체계만 약간씩 다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해요. 그건 동일할 수밖에 없어. 사람 몸이 사지가 뭐 두 팔에 두 다리인데 맞잖아. 그 짝대기 들었을 때 움직임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동일하다니까. 특히나 패키티 쪽의 푸도크는 택견의 푸도크하고 완전 동일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예전 영상에서 택견 우리 조상님 중에 몇 분이 이제 택견 하다 조상님들 몇 분이 그쪽에 넘어가서 뭔가 융합이 됐나 이제 그럴 착각이 있을 정도로 동일하다니까. 활개지도 거의 유사한 동작도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두 다리 두 팔이고 환경 그러니까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서 무술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제도권은 일본의 일본의 그 무슨 특정 유파랑 거의 유사해요 또. 예. 그래요 원래. 그래가지고는 뭐 자기들 유파 네임 걸지 마라 소속이 안 될 거면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깐깐하게 굴더니 제가 영상 올린 거는 아무 허락도 없고 양해도 없고 그냥 빼가 막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제가 실망스러워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소개해드린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명 빼고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분은 칼리 1.5세대에 해당돼요. 아주 오래 국내 도입됐을 때부터 하셨고 킥복싱이 아니라 그 특공무술 체육관 운영하시고 근데 코로나 때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은 제대로 된 그 칼리 지도자분이 맞아요. 그분은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없어. 예, 제가 이제 본인들한테 연락은 안 해도 그 본인들 도장 소개해줘서 가면은 제가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이러면 알 거 아니야.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소개해주고 보내드렸는데 제가 너무 좀 무술 수련은 사람이 됨됨이가 먼저 돼야 돼요. 제가 요번에 또 우리 칼리 수련 모임에 잔소리 폭탄을 또 날렸는데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댐댐이가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드 수련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예. 물론 코드 수련하는 분들 중에도 양아치나 약간 이상한 분들도 있겠지.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나가 떨어져요. 그거 못 견딘다니까. 그 수련 체계를. 예. 제가 전에 그 코드 추천 영상, 삼도하고 코드하고 경기인가?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강서구 명지 쪽에 코드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인데, 그때 제가 이제 코드 본관에 잠깐 그때 이제 한번 갔을 때, 맛배기로 갔을 때, 그분이 그때 이제 수련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는 막내 동생 뻘이에요. 나이 차가 조금 나는데, 그 정도 나이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잘했거든. 잘했는데 이제 말이 약간 그분 스타일이 약간 좀 퉁명스럽고 약간 좀 그렇게 막 이렇게 말 많고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들어서 약간 오해할 만한 뭐 말 이런 거 그때 영상 소개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아마 이런 좋은 의도였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의도였다고.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이제 죄송하다 오해 안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번호냐 시즌 막 바쁠 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통화를 못했는데 이제 장문으로 문자를 쫙 남긴 거예요. 그렇게 오해될 만큼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그게 매너예요. 그게 품격이라고. 무술을 진짜 제대로 스파링 중심의 무술 수련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품격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스파링 중심의 수련 무술 체계는 계속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주짓수에서 왜 많이 그만두는 줄 내가 그것도 영상 올려드릴게요. 왜 블루쯤 달면 다 그만두거나 화이트 사글 할 때 그만두고 그런 줄 알아요? 승급 체계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현타가 와.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시작해서 후배인데 나는 더 많이 했잖아. 그럼 내가 스파링상 이겨야 되는데 이게 재능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은 이제 사람들은 생업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못 하잖아. 근데 젊은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또 금방 추월 당하거든. 그러면 이제 막 현타가 와. 그 현타가 왔을 때 자기 합리화 안 하고, 그래, 후배가 나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그냥, 그리고 내가 막 다쳐서 며칠 못 나가면 계속 뒤처진 느낌 들고, 이게 매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내야지만 그걸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단일 무술 경력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 경력. 합을 맞추는 무술 형태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그냥 베이스로 주로 잡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칼리 지도자 과정, 양성 과정, 국내 지도자 과정 처음에 이수할 때 그분은 아이키도 쪽에서 합기도나 아이키도 쪽에서 엄청나게 이게 아는 분이 그분 오래 수련하셨고,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자기 아들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맞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 바로 복싱 체육관 보냈대. 그리고 자기는 종합격투기 체육관 이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수했던 곳이 종합격투기 체육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를 바로 수련하는 거예요. 칼리도 수련하고 아이키도 계속 하고 하시는데 종합격투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요지는 스파링 중심의 어느 정도 교육 체계를 안 해놓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의 단일 무술 체계 경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연차별로 겪게 되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매너는 어느 정도는 보장돼.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 검도도 보면 팔단 선생님 중에 진짜 극히 예외적이지만 좀 이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분란 일어나고 논란 일어나고 저게 어떻게 검도 팔단이야 뭐 이런 그런 이제 있긴 한데 그 되게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나고 매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쿠도 수련하신 분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냐면 또 이게 종합격투기랑 다르게 되게 예절을 또 중시하고 안에 규율성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시 못해요.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쿠도 수련하신 분들이 우리 오프라인 이 비영리 수련 모임에 온다고 하면 되게 환영해요. 예. 그리고 빨리 배워. 습득 능력도 좋고. 예.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어요. 일단 넘어가고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그 종합격투기 선수가 이제 총이나 나이프 앞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이 모의 상황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달라져요. 이거는 거기서부터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검도 청년부 중에 그 조폭적으로 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한 명인가. 그 친구가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해요. 검도도 날라다녔어요. 2단인데도 그때 당시 때 어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날라다녔고, 근데 걔가 이제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 이제 좀 되게 우리가 안타까웠는데 동생이었거든.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글로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연락을 끊더라고. 미안해, 이게 형들 보기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만약에 실전에서 길거리나 이런 필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못 잡아요, 경찰들. 못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실제 경험치기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예전에 그 중앙일보인가 어느 신문에서 심층 탐사를 했는데, 소위 말한 전국구 레벨의 주먹들이, 조폭들이 가지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엘리트 선수 출신이에요. 레슬링, 복싱, 뭐 검도, 대한검도의 검도도 이제 실업팀이 있으니까 프로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씨름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총이나 도검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펜스를 알아야 디펜스를 할 수 있으니까 오펜스 수련을 거친 분들은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정확한 기본 원칙, 수칙에 따라서 모의 상황 훈련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해. 마구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예를 들면 김동현 씨 채널은 거기 보면니까 뭐 그 공격자 역할 하는 분이 도검류나 그 다음에 이제 총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럴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했더라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하고,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하나 어떤 점들이 위험하고, 이거를 이제 보는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따라했다 그러면 어떤 생명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어디 놨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게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오펜스를 알아야 디펜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주말 그 비영리 수련 모임에 오는 이유가 사실 이제 전부 다 관계자들이긴 한데, 오펜스를 알아야 디펜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펜스 기술, 그러니까 물론 뭐 군특수부대나 국정원 블랙이나 뭐 그레이나 뭐 하여튼 그쪽에 실제로 그들은 일이 맞닥뜨릴 수 있는 뭐 경찰 쪽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오펜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디펜스를 원활하게 하려면 오펜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공격 루트를 알아야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 영상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군 특수부대나 경찰 나왔다고 해서 무슨 셀프 디펜스, 뭐 홈 디펜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범죄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범죄자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옷걸이대 들고라도 저항을 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치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종합격투기 선수분들이 총기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총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종합격투기 기술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해서 이제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도검류는 완전히 또 다른 배길이에요. 군 특수부대나 경찰 나왔다고 해서 도검류 전문가 절대 아니랬죠. 거기는 그냥 아예 스파링 교육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군 특수부대는. 총기는 모르겠는데 나이프나 근접격투술은 그냥 완전히 젬병이에요. 그쪽은 그냥 본인들이 원래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서 그걸 한다면 그거는 맞는데, 생각을 해봐. 거기 안에서 뭐 4년 5년 끽 해봐야 7년 해봐야 주짓수로 치면은 이제 블루나 아니면 퍼플이에요. 블루나 퍼플도 안 돼. 왜냐면 거기는 스파링을 안 하니까 제대로. 그냥 합을 맞춘 형태만 주구장창한단 말이에요. 도검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서 그거를 넘는 그런 영상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알겠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그분은 제가 차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짓수하고 주짓수에 관한 내용인가 무슨 영상을 추천해가지고 주짓수 체육 무술 추천에 주짓수 편에 댓글 달았나 이랬는데, 저보고 이제 대뜸 하는 말이 뭘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주짓수는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련 7년 차래, 퍼플이래. 그래서 이제 주짓수의 원류는 뭐 브라질의 뭐 길거리 싸움에서 시작된 그런 실전성 무술이라면서 이제 뭐 아는 척을 적어 놓은 거예요, 가르치듯이. 제가 바로 차단했어요, 가짜나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짓수가. 그레이시 쪽에서 자기들이 주짓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거지. 제가 볼 때 그 콘데코마라는 만화책을 본 것 같아. 예. 아니에요. 주짓수와 같은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면은 포커 레슬링인가 캐치 레슬링인가, 그것도 그라운드 상황 안에서 서브미션 기술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원류를 찾아서 올라가자면 소드 레슬링이에요. 소드 레슬링. 유럽에서는 제가 그 명칭을 적당하게 붙일 게 없어서 소드 레슬링이라고 했는데, 칼리 쪽에서는 그게 이제 판가무트, 파난토칸이라는 근접 격투술 안에 그라운드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소드 레슬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기를 들고 서로 이제 교전을 벌이잖아. 그러면 제가 간압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댔잖아요. 무기의 길이상 원간에서 서로가 막 공방을 이어가다가 서로가 간압이 중첩이 돼가지고 서로가 빡 부딪히는 상황이 와요. 간압이 제로 된다고. 그걸 이제 현도 스포츠화된 검도에서는 코동이 싸움인 거죠. 코동이끼리 간압이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코동이 안에서 이제 손에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이제 제치거나 흔들어서 빠지면서 태경머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갑주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넘어지면 그라운드 안에서 관절기를 써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죽이는 거. 이제 그라운드 상황에서 이제 짧은 단검을 빼서 찌르거나, 그게 이제 소드 레슬링 개념인 거고, 그게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캐치나 포크 레슬링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동양 쪽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짓수와 같은 형태가 거의 똑같은 형태가 고전유도예요. 고전유도는 뭐냐면, 강도관 유도 창시자분이 일본의 고류 유술들, 그러니까 이제 대동류 학기 유술과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진검배기를 하고 이제 전투 상황에서 이제 교전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뒤엉키는 상황이 무조건 벌어지거든, 난전 상황이. 그럼 뒤엉켜서 넘어질 때, 또는 내가 무기를 놓쳤을 때, 내가 맨손이 되었을 때 무기를 든 사람을 이제 제압하는 관절기 기술이 스탠딩 상황, 그 다음에 그라운드 상황이 별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유파가 대동류 학교 유술인 거고,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빼내온 게 이제 아이키도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또 다시 재정립한 게 아이키도 창시자분이, 강도관 유도 창시했던 분은 거기 안에서 이제 그런 유술기 계통 기술, 이제 검을 안 들었을 때, 맨손일 때 유술기 계통을 빼가지고 이제 강도관 유도를 창시하셨는데, 창시자분은 타격도 어느 정도 넣으려고 했어요. 그게 실전이니까. 그 당시 때 그거를 이제 배웠던 그 교토대, 그 다음에 동경대 이런 대학교에서도 그런 동아리가 있었거든. 근데 이 대학생들은 그 수련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 강도관에서 진짜 제대로 계속 하루 종일 밥 먹고 이제 그것만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친선 교류를 할 때 자기들이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운 기술 위주로 계속 발달을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주짓수하고 완전 동일해요. 이게 이제 그 골든 라이언 그 스승님이죠. 존 다너인가? 뭐 하여튼 그분 말로는 이제 삼각 조르기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제가 무슨 채널에 보니까 이걸 잘 정리해서 영상을 올린 분도 있던데, 짤기수인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훑어가다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진짜 제대로 조사를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전유도 형태, 그러니까 주짓수와 같은 형태는 각 나라별로 원래 있었어요. 원래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다듬어서 이제 교육 체계를 스파링 교육 체계, 그 다음에 시합 형태로 세팅을 얼마나 이제 본인들끼리 다듬느냐, 이 문제지. 그냥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팔, 다리 두 개고 몸통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술적인 기법들은 다 거기에요. 이제 생활 양식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근데 뭔 주짓수가 뭐 브라질의 길거리 싸움에서 뭐 유래가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니라니까. 소드 레슬링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댓글에다가.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때는 주짓수 경력이 한 6년 정도고 블루라고 하니까 자기는 7년이고 퍼플이라고. 내가 주짓수 체육관 5군데 안 옮겨 다녔으면 지금 퍼플 사그라리야. 내하고 그때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 친구는 아니고 그 관원들 중에 몇 명은 브라운이고. 뭔 소리야. 5군데 계속 옮겨 다니니까 계속 승급이 누락이 돼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소드 레슬링도 가르치고 있고 레슬링도 했는데, 물론 이 레슬링은 그냥 맛보기로 가서 한 거지만 유술 경력이 일반 수련생들하고 내가 그렇게 짬짬이 먹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 가르치듯이 그래 댓글 그따위로 달았나, 면 없이. 그래서 제가 바로 차단했어요.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소드 레슬링은 이제 도검류를 이제 든 상태에서 그라운드 기술을 공방에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합기도처럼 기술은 고급인데 스파링으로 구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짓수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주짓수 너무 좋아서 우리 딸아이랑 집사람이랑 가르쳐서 가족 수련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소드 레슬링에 이제 스파링 그 훈련 체계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이프를 들고 있을 때 스파링 교육 체계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게 이미 이제 주짓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포커 레슬링, 캐치 레슬링 쪽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걸 또 가르치는 데는 없어. 또 이제 노기 주짓수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잘 없어, 내 생활권 안에서. 그냥 도복 주짓수를 열심히 해서, 어차피 집사람이면 딸아이도 같이 해야 되니까 도복 주짓수 계속 파고들어서, 그쪽은 제가 이제 어차피 원래 또 전문 분야긴 하니까 그쪽은 제가 그냥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무술의 기원이나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보니까 뭐 한국에 그 존 프랭클린 교수님 뭐 주짓수 최초 도입이라니까 또 발끈해 한 분들이 있잖아. 그거 당연한 거거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짓수를 처음에 도입하고 알린 건 정신관이에요, 정신관. 이게 이제 우리 또래 50대 전후 분들은 알거든. 예, 정신관이에요, 사실은. 정신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장님이 주짓수 배운 분한테 주짓수 배워서 이제 종합격투기를 그때 홍보하고 알려고. 초창기 우리나라 종합격투기에서 정신관 출신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유명한 분들은 다 그쪽 출신이잖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부산 경남 쪽은, 동천 백산 쪽은 존 프랭클린 주짓수하고 완전히 별개로 시작이 됐어요, 그쪽은. 그리고 시기도 거의 비슷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뭐 송희용 관장님이나 박종윤 관장님 브라질 가서 블랙벨트 받아왔는데, 거기 가서 시합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 프랭클린 쪽하고 완전 별개라고. 그래서 주짓수 초창기는 오히려 부산 경남 쪽으로 위에서 많이 내려와서 배우고 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이 더 활성화됐고, 솔직히 막말로 이제 브라질 현지 가서 배우고 이제 거기 현지 시합에서도 우승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존 프랭클린 주짓수 네트워크는 존 프랭클린 교수님이 영리 부분은 아예 터치 안 하고 네트워크 모임을 엄청나게 잘 끌어가신 거지. 근데 이게 영리 목적으로 되면 다 갈갈이 찢어져요. 이거는 인간 역사야. 그러니까 이제 동천백산 쪽은 다 찢어져서 분화가 돼버렸잖아.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무슨 무술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막 한국의 주짓수를 전파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서 존 플랭 교수님이 소개가 되니까 아마 그 공중파의 뉴키즈까지 나간 것 같은데, 그거 발끈해 하는 분들 꽤 많을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신관 쪽이나 동천백사 쪽은 뭐야? 이러면서 우리는 당신한테 배운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끼리, 나는 브라질 선생님, 스승님이 따로 있는데, 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존 플랭클린 교수님이 이게 주짓수계에서 이제 원로로, 한국 주짓수계에서 원로로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는 그분의 삶 자체가 주짓수를 수련해온 이제 주짓수의 어떤 가치 이념을 잘 실천하면서 제자들을 아주 잘 양성하고 그 네트워크 모임을 잘 끌어가는 수정으로서 멋지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그 썸네일이 아쉬워. 한국 최초 주짓수 전파자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제일 자극적이니까 아마 그렇게 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시작했고 기원이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예.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주짓수 3세대들이 1세대보다 월등하게 잘할걸요. 예. 지금 우리 관장님도 어떻게 보면 3세대인데
월드 시합이나 뭐 유로피안 뭐 이런 데 나가서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뭐 인성도 얼마나 멋진데, 예, 주짓수 가치 이념도 얼마나 잘 실천하는데, 30대 초반이지만, 초중반인가? 초반인가? 예. 그리고 3세대들이 오히려 더 월등해요, 그렇게 따지면. 중요한 건 지금 현재지. 자기가 뭐 최초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걸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안 된단 말,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내가 뭐 1세대니, 1.5세대니, 2세대니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자기들 막 위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짓수 말고 그 칼리 쪽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칼리 집체 지도자 과정은 먼저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2세대, 3세대 분들 전부 다 보면 뭐, 복싱, 종합격투기,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다른 분야의 이제 도검류 전문가들이고 이런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걸 이제 막. 그러니까 스스로가 위신을 채우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극히 일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제 글에,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해요. 막 보면서, 이건 제가 뭐 몇 년 차에 느끼고 깨달은 점인데,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아.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은. 전에 한번 그 미국 검도 국가대표 출신 그 고단자 선생님, 지금 이제 7단 되셨겠다. 그분 댓글 한번 보여주고 싶네. 그게 품격이에요, 품격. 예? 그분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검도 지도자시잖아요. 저는 지금 검도 지도자로 활동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검도 관련된 콘텐츠 올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막 질문이 있어서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품격 있게 댓글 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도 안 하게 겨우 꼴랑 7년 수련생이 7년 뭐 유도에 주짓수에 무슨 원류가 뭐니 뭐 저쩌니 하면서 그 댓글을 그 선생이 운영하는 채널에다가 그런 식으로 달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진짜. 맞죠? 바로 차단.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잡담이 길었죠.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할 얘기가 많은다. 그 시합하고 주짓수 스파링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검도를 예를 들자면, 이제 검도 안에는 되게 그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팀이 있고 프로팀이 있다 보니 프로 선수 출신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넘사벽이야, 진짜로. 근데 이제 생활체육으로 이제 저처럼 한 20년간 수련하고 지도자 활동을 한 분들도 사실은 실력은 거의 이제 유사할 정도로 올라와요. 왜냐면 이게 풀스파링 위주로 하거든, 주짓수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검도는 승단 체계 자체가 주짓수처럼 이제 선생님이 보고 이제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승급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검도는 철저하게 그냥 심사를 봐요. 그래서 4단 이상부터는 지역별로 중앙에 모이고, 그 다음에 5단 이상부터는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예를 들면 5단으로 승단하려면 같은 4단들끼리 붙어가지고 한 명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뭐 본이나 이론 실기나 이런 것도 다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시합처럼 그냥 심사를 보게 해요. 그냥 시합을 붙여버린다고, 풀스파링을. 근데 대신에 보는 요건이 달라요. 이제 한 판 따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 판을 기금체일치, 그 다음에 그 단의 품격에 맞게끔 이제 진검 이압에 맞게끔 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근데 시합은 내가 좀 검리에 벗어나더라도 일단은 맞춰 먹어가지고 한 판만 만들면 돼. 물론 검도는 기금체일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니까 그게 잘 없는데, 그거를 이제 깨부수기 시작한 분이 이제 미야자키 마사히로 선생님인가?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일본 선수권을 7회인가 뭐 6회인가 하여튼 제패했는데, 이분의 동작들이 기존의 검도의 상리에 어긋나게끔 검리에 저게 진짜 진검이라면 저게 진짜 배워질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진짜 기금체일치에 맞게끔 스팡 하면서 팡 들어가요. 이제 기회가, 타이밍이 진짜 적절하게. 고단자 선생님들, 심판들이 안 주려고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일본 검도를 막 30년 후퇴시켰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욕하고 이랬거든. 근데 뭐 선수권을 7회나 석패했는데 누구도 뭐 못해요. 근데 한 판 따는 그 과정들이 저게 진짜 검리에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끔 한 거지. 근데 웃긴 게, 이분이 8단 승단 심사를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기함을 했어요.
진짜 이제 그 8단 선생님들은 7단들끼리 아마 2명을 이겨야 될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2명을 같은 7단이에요. 그 같은 7단들이면 보통 검도 수련이 30년에서 50년 가까이 되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그분들 이제 거기는 뭐 선수 출신도 있고 생활체육 출신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체육도 전부 다 풀스파링 위주로 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실력이 거의 비슷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 되는데 이분이 또 그때는 예전에 시합할 때랑 다르게 진짜 진검이압에 맞게끔 크고 바른 동작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검이다, 검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검리에 맞게끔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저분이 시합 때 그렇게 했던 건 시합이라는 건 결국은 포인트 재고 이겨야 되거든. 승패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면 돼. 근데 심사나 그 다음에 도장 안에서의 스파링은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그 검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기가 막혀요. 그 8단 심사 그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검도할 때도 그렇고 주짓수는 제가 지도자가 아니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너무 시합에 올인하는 거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그걸 생계로 하는, 그러니까 선수를 생업으로 하는 이제 프로 선수로 하면 다르지. 그건 이제 수단이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저는 이제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시합에 너무 올인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시합에는 이겨야 되잖아. 이기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적으로 그 해당 무술을 체계적으로 수련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몇 해 전에 우리 체육관에 이제 다른 데서 운동하다가 온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시합에서 나가서 선수로 활동하고 싶었던 거야.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본인은 도장 내에서 스파링을 하는 게, 주짓수 체육관에서 스파링 하는 게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링 할 때도 막 승부욕 내세우고 막 이겨야 돼. 어떻게든. 그럼 이게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시합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스파링은 계속 이제 이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와 이게 다치겠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는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친구하고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하는데 해도 배우는 점도 없고 자기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실릉실릉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보고 실력차 너무 많이 나오면 실릉실릉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합하듯이 빠르게 팍 기술 하나 탁 꽂고 탭 받고 그냥 만족해하고 이래요. 시합에서는 성적이 좋았어. 결국은 이제 다른 동작으로 또 옮겨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그 벨트, 그러니까 블루 때 필요한 스파링상 주안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퍼플 때 주안점이 있고 브라운 때 있을 거고 블랙 벨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든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골든 라이언 맞나요? 화이트나 블루 때는 이제 서브미션 기술이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스케이프를 좀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불리한 포지션일 때 이스케이프하고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 100% 동의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승급이 많이 늦어져서 뭐 실력도 안 되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는 이제 클로즈 가드를 이제 주로 하거든요. 클로즈 가드랑 이제 초크가 잘 돼. 왜냐면 검도를 오래 했으니까 악력이 높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솔직히 주식체육관에서 관장님하고 할 때 빼고는 제대로 힘을 써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힘으로 했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아니 진짜 제가 진짜 힘 빼고 해. 진짜로. 제가 진짜 예전에는 우리 검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검도 청년부 때 동전 우그렸다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끼리 술 먹다가 동전 우그려 이렇게. 예. 500원은 안 되더라. 500원은 안 되는데 웬만한 동전 우그려서 이렇게 자꾸 우그리고 이랬어요. 악력기 그때 청년부 때 이거 제잖아. 그러면 그 악력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악력기 있어요. 100 넘어가는 뭐 100인가 하여튼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 했어요. 그거 쭉쭉쭉쭉 하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면은 안 돼. 주짓수가 위험해. 근데 우리 관장님한테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내가 관장님하고 할 땐 해. 왜냐면 그렇게 해도 관장님이 안전하게 받아주시니까 지도를 해주시니까 스파링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살짝 힘만 줘도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짬밥이 있잖아. 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제가 도장을 옮겨 다니는 바람에 승급이 계속 누락이 돼서 그런 거지. 저도 제대로 그때 승급을 했으면 지금 최소 퍼플 4가 돼요. 최소. 지금 비슷하게 시기에 이제 한 도장만 계속 다니는 친구들, 브라운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짬밥은 있잖아. 짬밥은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클로즈 가드랑 요것만 하면 퍼플을 한 3그랄, 그러니까 경량급들은 잡아내요. 한 번씩 서브미션으로 한 번씩. 중량급은 이제 제가 기술을 걸면 다칠 것 같아서, 나도 힘을 써야 되잖아요. 중량급은 어느 정도는 다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량급하고 할 때는 계속 이 스케이프 연습만 하거든. 이 스케이프 연습하고 리커버리만 하려고 계속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경량급은 제가 힘을 안 써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개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클로즈 가드 잡고 이제 초크 거는 걸로만 해서 이제 탭을 받으니까 나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도장에서 스파링 연습할 때 자꾸 그렇게 서브미션 기술로 연습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시합에서도 사실은 서브미션은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서브미션 기술을 걸기 전에 그런 세팅해서 가는 그 기술 과정, 전개 과정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입이나 이런 거 조심스럽게 이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야. 솔직히 검도할 때 다 깨닫고 아는 내용들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단계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장님이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짚어주고, 그게 진짜 좋은 지도자예요. 우리 관장님은 나이는 젊지만 진짜 잘 가르쳐요. 본인도 선수로서 결과도 훌륭하고, 유로피언 우승했고, 팬도 우승하고, 마스터는 뭐 아니야? 마스터도 얼마나 대단한데. 그 다음에 이제 월드는 아깝게 안 됐고. 제가 볼 때 월드 1회전에 너무 강적을 만났어. 근데 제가 볼 때 좀 심판이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안 가게 운영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딱 넘겼으면 분명히 월드도 입상했을 텐데, 그 전에 전부 다 1등 했거든요. 아쉬운데, 어쨌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요. 이제 그렇긴 한데, 영상 너무 길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파링에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무술의 취지와 이 무술의 이압에 맞게끔 내가 단계별로 이제 내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링에선 져도 돼.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무조건 주구장창 치면 또 그것도 습관되니까 안 되는데, 이제 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찬선 선수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코리아 탑팀에 있을 때 코리아 탑팀 감독이 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냐면, 정찬선 선수가 시합에서 날고 기잖아요. 근데 도장 안에서 훈련할 때는 스파링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 건데, 어떻게 그 시합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지 자기도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어.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아마 정찬선 선수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장에서 스파링 연습할 때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족한 점들, 전략적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제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스파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잘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시합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전략적인 싸움이고 머리 숫싸움이거든. 시합은 결국은 피지컬 싸움이 아니라, 피지컬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영악하게 본인의 기술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원래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도장 안에서 스파링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면 무조건 클로즈 가드 잡는 세팅만 주구장창하고 초코만 걸어야 돼. 저는 이제 앙크랭크 계열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 당장에는 도장 안에서 계속 탭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실력이 늘겠냐고. 실력 안 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보면 퍼플 한 4그랄쯤 되는 친구들인데, 저하고 이제 주짓수 한 경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조금 더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누구랑 붙어도 자기 실력이 계속 유지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하면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친구는 밑에 벨트랑 할 때는 압도적이야. 근데 자기보다 위에나 자기랑 동수랑 할 때는 잘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주구장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벽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전자 있죠, 전자. 누구랑 하더라도 자기가 일정한 퍼포먼스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화이트랑 할 때도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네, 블루랑 할 때도 압도적이지 않네, 에이 저 선배는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브라운 올라가고 블랙까지 했을 때 팍 올라가요. 이렇게. 검도할 때 그랬거든. 제가 검도할 때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검도할 때
제가 검도 초창기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 도장 내에서 상호 연습 풀 스파링 할 때 목적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보였어. 근데 제가 이제 15년 차, 17년 차 넘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선수 출신이랑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는 안 밀렸어요. 아니, 물론 실력 차이는 나지. 그쪽은 넘사벽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레벨을 따라갔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고 프로 선수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일반 이제 주짓수를 즐기거나 쿠도를 즐기거나 검도를 즐기는 생활체육 개념이라면 스파링에서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우리 칼리 수련 모임에서도 항상 강조하거든요. 스파링 할 때 이거는 지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파링이란 건 나의 기술을 다듬고 내가 부족한, 전략적으로 부족한 점들,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은 도와주는 파트너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스파링 훈련을, 풀 스파링 할 때는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시합을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합은 간혹 가다가 격가지로 한 번씩 나가서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제약 사항이 없을 때 내가 가진 주특기가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먹히는지 그거 확인용으로 가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량도 부족하고 자기 실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합에만 자꾸 나가보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주짓수 체육관 그 주짓수 있죠, 그 친구처럼 민폐예요. 민폐고 본인 실력도 안 늘어.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아마 딱 일정하게 막히는 시점이 도래할 거예요. 한계가. 예, 그게 아마 브라운 때일걸? 저는 이제 브라운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브라운 때 아마 막힐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 전문 선수들은 다르죠. 주짓수 전문 선수들은, 우리 관장님이나 코치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분들은 훈련 소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고,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이제 취미로 생활체육으로 하는 분들이 시합에만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그런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풀스파링으로도 얼마든지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더디게 올라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링 중심으로 가고 시합은 간간히 한 번씩 나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이 됐습니까? 제가 앞에 사족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쫙 보면서 탁탁탁 보세요. 알겠죠? 제가 영상을 너무 띄엄띄엄 올렸는데, 그 영어 자막 해준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서울 분들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개발 중인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배우고 익히면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야지만 자막을 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 어디서 막 쉽게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구하는 중심 축구와 가치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자막을 달 수 있어서 다 고사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한 분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보자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이제 너무 먼 거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더라. 이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련 모임은 못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막은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나올 수 있는 분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취지가 서로 재능 기부하는 거거든요. 재능 기부.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제자분들도 이제 선생님이 돼서 이제 세미나나 우리 안에서 또 비영리 세미나나 이런 거 해주시고 선생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길 바라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매너가 중요합니다. 매너가. 제가 이제 그 종합격투기랑 군특수부대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보면 서로가 또 막 비하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차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줄 때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자기 개발이 가능해요. 내가 부족한지 뭘 알게 되고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발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본업 쪽에도 그렇고 항상 제가 제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을 자기로 규정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모습을 자기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항상 부족한 점을 찾고 배우려고 의지가 있고 수련하려고 하면 계속 발전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못난 모습이라고 해서 내가 못난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고. 나 자신을. 알겠죠? 이상입니다.